이것이 바로 우리 미국인들이 가장 흥분하는 부분입니다. 이란인들은 IEA 국제원자력기구 검사관들을 다시 나라로 초대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국민들에게 중요한 이정표이며 영구적인 비핵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또는 영구적으로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종식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요청했던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핵 협상에서도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이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로 이어집니다. 바로 앞으로 이어질 기술 협상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란은 국제 핵 사찰단의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고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는 이란산 석유의 생산, 운송, 판매를 허가하는 60일간의 임시 허가를 내렸습니다. 스위스에서 진행 중인 협상에서 제이드 벤스가 협상 테이블의 중심에 앉아 실제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 합의는 아직 최종 조약은 아니지만 이미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석유 가격을 배럴당 74달러 이하로 떨어뜨렸고 중동 지역의 압력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기회를 열었습니다. 워싱턴은 제한된 기간 동안 일부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데 동의했지만 이 조치는 이란 정권의 핵심을 겨냥한 약속들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핵사찰,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행, 공식 합의 위한 기술적 진전이 있었습니다. 테헤란은 협상에서 떠나겠다고 위협하고 트럼프의 압박에 불만을 표했지만 새벽 1시가 넘도록 협상 테이블에 머물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힘의 외교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정권은 시간을 벌려고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감시와 석유 수출 조건,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란이 실제로 수용한 것은 무엇일까요? 트럼프가 왜 석유 수출을 단 60일만 허용했을까요? 테헤란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협박했을 때 벤스는 어떻게 협상판을 지켜냈을까요?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이 올라옵니다. 협상은 스위스 루체른 호수 근처의 부르겐슈톡 단지에서 열렸으며 제이디 벤스, 미국 대표단, 이란 당국자들, 그리고 중동의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중재자들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3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이란의 핵 프로그램 은밀 운영 방지. 둘째, 브라질과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유지. 셋째, 테헤란의 약속 이행 의지 확인이었습니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 조사관들이 자국 영토 내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워싱턴은 이를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핵 사찰은 항상 이 갈등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재무부 허가는 일시적 완화 조치일 뿐 무제한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협상된 틀 내에서 이란산 석유의 생산, 운송, 판매를 60일 동안 허용했습니다. 이 조치는 시장을 움직이고 에너지 압박을 완화하지만 테헤란에겐 여전히 시간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이란이 약속을 지키면 대화가 진전됩니다. 하지만 속이려고 한다면 이번 허가는 새로운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짧은 일시 정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맹목적인 신뢰로 석유를 풀어준 것이 아니라 정권의 복종을 시험하는 도구로 각 배럴을 활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영향은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석유 가격이 배럴당 74달러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워싱턴이 테헤란으로부터 자유로운 통행 약속을 받아내면 시장은 즉각적인 위험이 줄어들었다고 이해합니다. JT 벤스도 이번 진전의 핵심 인물로 등장했습니다. 그는 이란인들이 트럼프의 소셜미디어에서의 강경한 반응 이후 협상을 포기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실제로는 떠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벤스에 따르면 불만도 있었고 압박도 있었지만 이란 기술진은 계속해서 베르겐스톡에서 미국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이 부분은 협상 테이블의 작동 방식을 보여줍니다. 테헤란은 압박 수단으로 떠나겠다고 위협했지만 백악관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제러드 쿠슈너는 경제 패키지 설계에 참여했으며 그의 제안은 미국 내 정치판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제된 이란 자금의 일부는 미국 농산물 구매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 농민들을 돕고 이란의 인도적 필요를 충족시키며 자금이 통제 없이 정권의 기구로 흘러들어가는 위험도 줄여줍니다. 실용적인 수입니다. 이란은 식량을 받고 미국 농민은 판매를 하며 워싱턴은 자금의 흐름을 감시합니다. 트럼프에게 이것은 양보를 통제의 도구로 바꿉니다.
지역 전선에서도 중요한 신호가 있었습니다. 이 합의는 통제셀, 즉 레바논을 겨냥한 조정기구의 여지를 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긴장 상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3월 2일 이후 처음으로 기록된 일요일의 교전 없는 휴전은 이 합의의 첫 번째 시험대로 여겨졌습니다. 핵사찰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란 정권에 대한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찰단의 복귀를 허용한다는 것은 테헤란이 항상 주권을 내세워 보호하려 했던 시설들의 외부의 시선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 조치를 이란을 비밀 안전지대에서 끌어내 승리로 여겼습니다. 독재 정권이 몇 주간의 위협과 봉쇄 끝에 감시를 받아들이면 그것은 압박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산테의 발표와 벤스의 발언에 정치적 힘을 실어주는 이유입니다. 이 합의는 또한 워싱턴의 방식 변화도 드러냅니다. 트럼프는 제재만 가한 것도 말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군사적 압박, 직접 협상, 경제적 인센티브, 그리고 짧은 시한을 결합했습니다. 석유 허가는 60일 동안만 유효한데 이는 백악관이 빠른 결과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농산물 구매가 포함된 이유는 이 합의 미국에 구체적인 이익을 가져다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핵 사찰이 포함된 이유는 기술적인 통제가 없으면 신뢰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포함된 이유는 통행이 자유롭지 않으면 전 세계가 대가를 치르기 때문입니다. 미국 외교가 미국 밖에서 진전을 이루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는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 반사 연못에서 발생한 반달리즘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미국 수도 내에서 또 다른 전선을 열었습니다. 당국은 체포와 소환장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검사장인 피로는 관련자들을 기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는 연방 기념물을 파괴하거나 파괴를 시도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이 메시지는 질서를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외부 정권과 협상하는 한편 국내에서 국가 상징물에 대한 공격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국내 전선도 같은 정치 노선을 따릅니다. 트럼프는 역사적 유산에 대한 반달리즘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안보 분야에서 패트르 헥세스 밑에 국방부도 여전히 반군의 마약 밀매 조직에 대한 작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사령부는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단체와 연관된 선박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보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2명이 사망하고 생존자들이 구조되었습니다. 백악관은 이 작전을 해상 경로를 이용해 범죄를 지원하는 마약 테러리스트들과의 직접적인 전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이 이란에 집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이 미국 영토 인근의 카르텔과 범죄 조직에 대한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동에서 그는 이란이 사찰단을 받아들이고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통행을 허용하며 공식적인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가 단기간 이란산 석유를 한시적으로 풀어 배럴당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해제된 자산을 이용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기념물에 대한 반달리즘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구 내에서 마약 테러리스트에 대한 군사 작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벤스는 토대는 마련되었지만 집은 아직 지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협정은 시작되었지만 이란은 아직 시간을 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테헤란은 압박을 연극으로 바꾸려 했지만 협상을 포기하겠다는 위협은 판을 뒤엎지 못했습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입니다. 글로벌 국제 전문가로서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